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관련 법령,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뒤이어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계속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지원법입니다. 창업지원법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 대해서 봤었죠. 창업투자에 대해서 내용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에 관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봤고, 이번 시간에는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권리의무의 승계해가지고 만약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만들어져가지고 등록을 했었는데 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영업을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을 양도하거나 아니면 다른 투자회사하고 합병을 해요. 양도하거나 합병을 하게 되면 양도한 경우에 누가? 양수한 자죠. 그 사업을 이어받은 자, 양수한 자라고 합니다. 양수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영업을 양수한 자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지위를 승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합병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한 다음에 존속하는 법인이 있을 수 있고 합병으로 법인이 신설되는 경우도 있어요. 합병을 통해서 아예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경우도 있죠.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합병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위를 승계한다는 말은 그건 뭐예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거죠. 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이전에 그 투자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수한 자 또는 합병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지위를 승계하고 역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것도 2019년에 처음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 지위를 승계한 다음에는 그 승계했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려야 돼요.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경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위를 승계해가지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다음에 있죠. 이럴 때 항상 뭐예요? 신고하는 겁니다. 주무장관한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투자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역시 숫자가 더 중요하겠죠. 자,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는 겁니다. 항상. 다른 경우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법 말고 어떤 법이든 간에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다음에는 뭐예요? 항상 주무장관한테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근데 날짜가 중요합니다.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가 나옵니다.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는 사업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역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했잖아요. 근데 등록을 말소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이럴 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등록 말소 신청을 하죠. 그러면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는 겁니다. 등록 말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예요. 뭐 며칠 이내에 이런 게 없습니다. 그것도 뭐 예전에 2018년 처음에는 30일 이내에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런 말 나왔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등록 말소해달라 신청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해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그 4번에 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공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를 등록을 했잖아요. 등록을 하게 되면 뭐예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해야 하는 겁니다. 공시하여야 한다. 어떤 내용을 공시할 것인가? 이게 잘 나옵니다. 어떤 내용을 공시할 것인가? 자, 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조직과 인력과 재무와 손익에 관한 사항 다 등록을 해야 돼요. 공시해야 되는 겁니다. 조직은 어떻게 돼 있고 인력은 어떻게 돼 있고 재무 상태는 어떻고 손익은 어떤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 조합의 결성 및 운영 성과에 관한 사항도 역시 공시를 해야 합니다. 자, 만약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끼리 조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끼리 조합을 만들었어요. 이럴 때는 역시 투자조합의 결성이나 운영 성과에 관한 사항도 공시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영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경영개선 조치를 요구받거나 업무정지, 시정명령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에도 그 조치에 관한 사항도 공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공시사항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에 행위 제한이 나와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가 해서는 안 되는 그 행위의 제한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무지하게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1번에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도 2018년 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 먼저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뭐가 있느냐?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거기 해서 5가지가 나와 있죠. 5가지가 바로 행위 제한해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1번에는 1호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 그 제3조 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이 뭘까요? 앞에서 우리가 사행산업 있죠.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은, 그러니까 창업에 제한이 있었죠. 창업의 범주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종을 유흥업 같은 것들이에요. 유흥업 같은 이러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서에 따른 업종, 사행산업과 관련된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제 질서에 어긋나는 이런 업종이에요. 이런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제한에 포함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공정거래법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이게 흔히 얘기하는 재벌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30대 재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재벌이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예요. 근데 재벌 그룹에 속한 그런 기업에 투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것도. 투자하는 행위. 그 다음에 3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거. 설립 목적에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나 중소기업의 창업을 위한 투자회사인데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한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4호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 이런 걸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비업무용 부동산 이런 거 왜 취득하죠? 투기 목적이죠. 그래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자, 다만 이제 담보권의 실행 때문에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빨리 처분해야 돼요. 빨리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정이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밖에 설립 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인데 뭐 읽어보면 압니다. 어디까지나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투자회사인데 딴짓하면 안 되는 거죠. 1, 2, 3, 4번 다 내용이 이해가 가시죠?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에 정한 게 있는데 거의 안 나옵니다만 그것도 내용 읽어보면 다 이해가 갑니다. 딴짓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거기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뭐예요? 빨리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정이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는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있죠. 이럴 때는 1년의 범위에서 처분해야 합니다.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정하는 기간, 그것도 1년이에요. 1년의 범위에서 1년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담보권의 실행을 위해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그 대주주의 행위 제한도 나와 있습니다. 대주주. 자,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의 대주주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주주의 행위 제한이 나왔는데 그것도 내용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2019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럼 대주주의 행위 제한 사항에는 뭐가 있느냐? 먼저 첫 번째,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대주주가 투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이런 것들. 대주주가 자신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회사에 대해서 뭐예요?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거. 내부거래 통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이 투자회사의 투자활동 등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당한 영향력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로 하여금 위법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거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에 4번 금리, 수수료, 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 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투자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거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그 행위 제한 2가지 봤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행위 제한이 나옵니다. 자금의 차입 안 돼요.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2016, 17, 18, 19 계속 나온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제 그때 신설돼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는 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 차입을 할 수 있는데 그 차입 대상이 누군가 하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금의 차입과 관련된 건데 정부가 설치한 기금, 그 다음에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입할 수 있는데 그 차입 대상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자, 차입 대상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2번,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는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채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채도 발행할 수 있는데 그 발행할 수 있는 범위가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10배의 범위예요.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자, 자금도 차입할 수 있고 사채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할 수 없는 건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5가지 차입 대상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다음에 그 결산보고에 관한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또 2019년에 한 번 나왔습니다. 결산보고. 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회계연도 매년 하는 거죠.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등록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등록을 했죠. 그럼 결산서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장이 아니에요. 지난번 2019년 시험 문제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죠.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등록한 것이기 때문에 결산서도 역시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겁니다. 자, 창업투자회사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경 써서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 예시 문제 한번 보세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이거 2013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번에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요건은 납입자본금이 얼마예요? 100억 원이 아니라 얼마예요? 20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 거죠. 2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자, 또 공시해야 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공시해야 하는 사항 중에 하나다. 아니죠. 납입자본금 20억 원 이상인데, 요거는 뭐예요? 공시사항은 아닙니다. 등록 요건 아니에요, 이게. 등록 요건이기 때문에 공시사항은 아닙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공시하여야 한다는 말도 틀린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공시사항 아까 봤었죠. 공시사항 해가지고 이번에 쭉 나와 있습니다. 공시사항, 뭐죠? 2번, 조직, 인력. 3번, 재무, 손익. 그 다음에 뭐예요? 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성과에 관한 사항도 공시사항이죠. 또 만약에 시정명령을 받거나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그 조치사항 공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시사항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납입자본금 20억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등록 요건이지 공시사항은 아닙니다. 그 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그 안에 예시 문제 또 보시게 되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대상 5가지가 있었죠. 그것도 몇 번 물어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채 발행도 역시 몇 번 나왔던 것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대상이 아닌 것이 뭡니까? 정부나 외국 정부, 국제기구, 국내외 금융기관 다 맞죠? 아닌 건 뭐예요?
정부가 설립한 투자회사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우리가 중간중간에 문제를 확인하는 게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 또 뭐가 중요한가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나왔던 문제 확인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창업 기획자 엑셀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도 등록을 해야 돼요. 창업 투자회사처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등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때 받고자 할 때 등록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엑셀러레이터가 하는 게 뭐예요? 초기 창업자죠. 초기 창업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창업자의 선발 및 투자, 또 초기 창업자에 대한 전문 보육 사업을 영위하는 자, 이게 엑셀러레이터예요. 정의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초기 창업자의 선발 및 투자, 초기 창업자에 대한 전문 보육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역시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엑셀러레이터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역시 법인명과 소재지 등 등록한 사항 중 법인명, 소재지 중요한 거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역시 또 변경 등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등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엑셀러레이터가 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엑셀러레이터는 어디까지나 초기 창업자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창업 투자회사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나와 있는데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입니다. 법인으로서 해당 강목의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먼저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자, 상법에 따른 회사가 엑셀러레이터로 등록을 하려면 뭐예요? 납입자본금 1억 원 이상입니다.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 이상일 것. 반면에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엑셀러레이터로 다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냐? 이럴 때는 자, 비영리법인이에요. 이 때문에 자, 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이 엑셀러레이터로 등록을 할 때는 역시 사업에 출자한 재산이 5천만 원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자,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1억 원 이상. 자,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뭐예요? 출연한 재산이 5천만 원 이상. 협동조합 등등일 때는 뭐예요? 역시 사업에 출자한 재산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요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원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해야 되는 거죠. 결격사유입니다. 아까하고 똑같아요. 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복권됐으면 되는 거지만 복권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파산자인데 복권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복권되지 않았으면 법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종이에요. 창업기획자도 엑셀러레이터도. 그래서 5년입니다. 역시. 어떤 이제 법마다 다 달라요. 이게. 그 사안이 아주 중요할 때는 5년 동안 못하게 합니다.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는 보통 2년 또는 1년 정도 기간을 두는 법도 꽤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5년이에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다. 집행유예기간이 안 끝난 거 아니에요. 안 끝났으면 당연히 자격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엑셀러레이터가 되기 위한 요건 꼭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그 초기 창업자의 선발 및 투자 전문 보육이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엑셀러레이터는 자, 지원할 초기 창업자를 선발했어요. 선발했으면 지원을 해야죠. 지원은 얼마 하느냐? 최소한도 1,000만 원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1천만 원 이상이에요. 자, 초기 창업자의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뭐요? 1,000만 원 이상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1천만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그 다음에 2번 엑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3개월 이상을 전문 보육해야 하는데 그 전문 보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전문 보육한다. 이게 엑셀러레이팅 또는 그것도 일종의 인큐베이팅이에요. 전문 보육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자, 사업 모델 개발이라든가 사업 모델 개발, 그 다음에 기술 및 제품 개발, 또 시설 및 장소의 확보 지원. 이게 다 전문 보육의 범주에 포함되는 게 그 세 가지예요. 사업 모델 개발, 기술 및 제품 개발, 시설 및 장소의 확보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 3개월 이상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사항이 나옵니다. 전문 보육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초기 창업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나와 있죠. 5가지가 있는데 자,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3번에 자, 개인 투자조합의 결성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엑셀레이터는 초기 창업자의 투자할 목적으로, 엑셀레이터가 하는 건 초기 창업자예요. 초기 창업자의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초기 창업자의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창업보육센터가 엑셀레이터로 전환할 경우, 원래 창업보육센터도 인큐베이팅 하는 것이고 엑셀레이터도 창업기획자니까 그걸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창업보육센터가 엑셀레이터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도 꼭 확인하실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엑셀레이터에 대한 그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2017년의 문제인데, 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엑셀레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옳은 것이 뭐냐? 1번, 엑셀레이터는 지원할 초기 창업자를 선발하여 얼마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초기 창업자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이죠.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1억 원이 아닙니다.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다음에 2번, 엑셀레이터가 상법상의 회사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얼마요? 1억 원 이상이죠.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틀렸고요. 3번에 엑셀레이터는 초기 창업자의 투자할 목적으로 자,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아니죠. 맨 마지막에 봤던 내용이죠. 개인 투자조합입니다. 이거는 개인 투자조합. 자,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이 아니라 엑셀레이터가 결성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자, 개인 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4번. 자, 중소기업부 장관은 창업보육센터가 엑셀레이터로 전환할 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죠. 맞습니다.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온 문장이에요. 4번은. 그 다음에 이제 자, 5번. 엑셀레이터는 초기 창업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1년 이상의 전문 보육을 해야 한다? 1년이 아니죠. 몇 개월입니까? 3개월 이상의 전문 보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전문 보육의 내용이 뭐였죠? 자, 사업 모델 개발, 그 다음에 기술 및 제품 개발, 그리고 이제 시설 및 장소 확보 지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전문 보육을 몇 개월? 3개월 이상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입니다. 자, 조합이니까는 뭐예요? 여러 투자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조합을 만들어요. 그 조합은 규모가 매우 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에 대해서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내용 확인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거 조합을 만들 때는 조합의 결성이 먼저 나오죠. 조합의 결성. 자, 누가 조합을 만드느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 외의 자가 자, 출자하여 창업 투자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중소기업 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해야죠, 이것도. 그럼 이제 누가 조합을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조합을 만드느냐? 그것이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변경 등록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등록했던 사항을, 조합이기 때문에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 등록을 해야 돼요. 중요한 사항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역시 변경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누가 조합을 만드느냐? 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기술 사업금융업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벤처기업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자, 중소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자, 신기술 사업금융업자, 그 다음에 이제 벤처기업 육성법에 따른 자,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예요.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자, 유한책임회사라고 하는 말은 좀 약간 낯설기도 좀 하실 겁니다. 왜냐면 원래 그 상법에 규정하는 회사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작회사, 한명회사 4개가 있었죠. 4개가 있었는데 2012년에 상법이 개정됐습니다. 대폭 개정됐어요. 가지고 새로운 회사가 생긴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유한책임회사입니다. 유한책임회사. 해가지고 이제 리미트 릴라이빌리티 컴퍼니 해가지고 LLC라고 하는 유한책임회사가 생긴 건데, 이런 회사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창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자금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회사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유한책임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들어가야죠. 여기서. 그렇죠? 자,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사입니다. 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투자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자, 세 가지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그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의 등록 요건이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2015년에 한 번 나왔었지만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숫자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 등록 요건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자, 출자금 총액이 얼마? 20억 원 이상이래야 됩니다. 자, 출자금 총액이 20억 원 이상일 것. 다만 출자 금액의 전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최초 출자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20억 원 이상일 것. 또 나눠서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자 한좌, 일좌,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래야 돼요. 100만 원 이상이래야 된다. 그 다음에 유한책임조합원 회사가 수가 49인 이하일 것. 그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숫자. 유한책임조합원. 원래 이제 무한책임조합원이 있고 유한책임조합원이 있는데 무한책임조합원은 글자 그대로 뭐예요?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업무집행인이에요. 근데 이제 유한책임 일종의 우리가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유한책임 사원이에요. 주주가. 왜냐면 자기가 출자한 돈만 날리면 그만 아니에요. 유한책임이죠. 그렇지만 무한책임 사원은 뭐예요? 회사가 망해도 회사가 지고 있는 부채나 이런 것들을 자기 재산 다 팔아서라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한책임조합원입니다. 자,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일 것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업무집행조합원. 이 업무집행조합원이라는 게 무한책임사원이에요. 그래서 업무집행조합원, 즉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이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5년 이상일 것. 자, 5가지 등록요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틀림없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안 나왔던 거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창업투자조합에 대해서 자, 등록요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할 때 창업투자회사, 지금 셋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할 때는 다음의 사항이 적힌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그 결성계획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게 시행령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결성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에요. 자, 사업개요 들어갑니다. 사업개요 2번 그 시험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출자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출자 시기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결성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출자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또 유한책임조합원의 모집계획, 또 투자조합의 자산운용 및 배분계획, 그 다음에 이제 자, 투자심사 실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또 투자조합의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의 인적사항 해가지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양력 및 투자경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 돼요. 결성계획서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결성계획서를 미리 제출했죠. 제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3번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 3번에 자,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의 결성을 완료했죠. 투자조합의 결성을 완료하게 되면 등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 신청서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물론 그 전에 미리 결성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자, 등록 신청서를 내야 돼요. 등록 신청서에다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원 총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합원 총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를 낼 때 뭘 첨부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그 투자조합의 규약 들어가야 돼요. 투자조합의 규약. 일종의 정관이에요. 정관인데 이건 투자조합이기 때문에 규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뭐 회사 같은 경우는 정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자, 투자조합의 규약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조합원 명부가 들어가야 돼요. 조합원 명부. 그 다음에 조합원의 출자 금액 및 출자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그 다음에 투자조합의 투자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의 인적사항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 그 재산의 보관을 신탁업자나 기타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맡기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그것도 또 들어가야 돼요. 자, 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신탁업자 및 신탁업을 겸용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이걸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첨부해가지고 자, 등록 신청서를 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7일 이내에 조합원총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결성과 관련된 절차는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그럼 이제 구성에 관한 내용 보겠습니다. 자, 투자조합의 구성. 투자조합의 구성. 자, 법제 20조에 나온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 무한 책임 사원은 한 명 이상이래야 돼요. 한 명만 있으면 한 명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 무한 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을 업무집행 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업무를 집행할 그런 조합원이에요. 무한 책임 사원이 바로 업무집행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업무집행 조합원 한 명 이상하고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 책임을 지는 거죠. 자기가 출자한 돈만 아니면 그만인 유한 책임 조합원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자, 1인 이상의 무한 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 즉 업무집행 조합원하고 자, 유한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자, 이번에 이 경우 업무집행 조합원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중 한 명은 자, 그 위에서 봤던 1에 동그라미 1, 각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해가지고 이게 나온 겁니다. 물론 여기 1에 가로 1에 동그라미 1,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안에 다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자,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자,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물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은 아직은 우리가 안 봤습니다. 다음번에 볼 거예요. 다음번에 볼 법인데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 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냐? 중요한 게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입니다. 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하고 이제 또 그 뒤에 몇 가지가 들어가죠?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벤처기업 거기 위에 가로 1에 동그라미 1,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거기 1번 뒤에 나와 있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또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 또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그 세 가지에 더해가지고 외국 투자회사도 포함됩니다. 특히 그 외국 투자회사 주의하셔야 돼요. 외국 투자회사. 그래서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중 한 명은 반드시 그러니까 곧 1에 해당하는 자여야 되는 겁니다. 1에 해당하는 자. 자, 외국 투자회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조합원, 업무집행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자,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관리 주체로서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업무집행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집행 조합원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하는 거 해서 자, 그거 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공모 창업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합니다. 공모예요, 공모. 요새 사모펀드 꽤 유행하고 있죠, 사모펀드. 이렇게 사모펀드 해가지고 이제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몰래 투자해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뭐 한다 이런 것도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사모가 아니라 공모입니다. 사모의 경우에는 공시할 의무가 없었지만 공모의 경우에는 뭐예요? 투명하게 공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는 거. 그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번 조합원은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이 아닙니다. 정관이 아니라 조합규약이에요. 그래서 조합원은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서 출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많이 나온 말이에요. 그 중에 한번 나왔던 게 조합규약이 아니라 정관이라고 집어넣은 다음에 틀린 거 찾아라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조합규약입니다. 자,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할 수도 있고 나눠서 출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점 확인하시고요.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시행령 문제가 참 많이 안 나오는 편입니다.
다른 그 법 뭐 여러 가지 뭐 자격증 시험에 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시행령, 시행 규칙까지 잘 나오는 내용들도 꽤 많은데 이거는 법이 10가지다 보니까 시행령, 시행 규칙 내용은 거의 안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요한 사항일 때는 물론 나오는 게 있지만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업무의 집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창업투자조합의 업무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법 제2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역시 중요합니다. 이것도. 자, 먼저 1번. 자,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의 업무 누가 해요? 투자조합의 업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하는 거죠. 업무집행조합원, 무원책임사원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투자조합의 업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행한다. 자, 다음에 2번 보시면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네. 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왜냐면 이 투자조합의 업무를 갖다가 집행하는 게 업무집행조합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업무를 갖다 집행할 때 어떻게 하나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일에 따른 업무를 집행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 특별히 잘 봐주시고. 그래서 이 경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예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나 또는 어떤 특정한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자 3번. 자, 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100분의 40 이상을 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처음에 계획한 대로 투자를 해야죠. 중소기업 창업을 위해서. 그래서 자, 3년이 지난 날까지는 자, 출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100분의 40 이상을 자, 중소 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100분의 40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3년이 지난 날까지는. 그것도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 투자조합이 투자회수 등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100분의 40 이상의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못하면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년 이내 범위에서 투자 의무 이행 유예 기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원래 자, 3년이 지난 날까지 100분의 40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데 3년이 지났는데 100분의 40 이상을 투자하지 못한 거예요. 이럴 때는 뭐예요? 이럴 때는 1년의 범위에서 투자 의무 이행 유예 기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1년까지는 더 봐주는 거예요. 3년까지 해야 되지만 1년까지는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투자 의무 이행 유예 기간을 줄 수 있다는 거. 자, 그 점도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4번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이거 중요합니다. 4번. 그래서 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자금 차입, 지급 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업무를 집행할 때 자금 차입, 지급 보증, 담보 제공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보시게 되면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의 해외 투자에 관해서는 제 17조를 갖다 준용하는데 17조는 그 투자회사의 해외 투자 요건에 관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준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투자조합은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법 제17조 투자회사의 해외 투자 요건을 갖다 준용한다. 물론 이때 이제 쓰는 용어는 달라지겠죠. 투자회사 대신에 투자조합이라는 용어. 투자회사는 납입 자본금이지만 조합이니까 출자금 아니에요. 용어만 달라지는 것이고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곧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예시 문제 하나 봐주시죠. 자,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업무집행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1번 투자조합의 업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행한다.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에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합의 업무를 집행해야 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업무집행조합원은 자, 투자조합의 규약을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 이것도 맞습니다. 물론 이거 시행령에 나온 내용이지만 맞습니다. 그렇죠? 규약을 갖춰놓고 누구든지 보여달라면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자,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자금 차입, 지급 보증, 담보 제공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4번이 틀린 겁니다. 5번.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자, 투자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원래 탈퇴와 관련된 규정은 이제 좀 뒤에 와서 볼 겁니다. 네,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